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미소님들 건강 꼭 챙기세요. 올해 저는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었는데요. 주린이로서 주식 투자가 생각보다 어렵게 다가와서 포기하려다가 당시 저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ETF 상품 한 개씩을 선정해서 매월 1회씩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사기 시작한 주식이 최근 하락세가 컸지요. 사실 잘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사고 있는 ETF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공부하고 싶어서 검토하다가 찾은 책이 ETF 처음 공부입니다. ETF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저 같은 주린이가 ETF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위주로 일부 소개해 드릴게요. 바야흐로 ETF 시대입니다. 구글 트렌드만 봐도 ETF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ETF 시장의 성장을 인터넷 검색량 증가만으로 설명하기엔 아쉬움이 있지요. 실제 시장 규모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ETF가 처음 상장된 것은 2002년 10월이었고 4개의 상품으로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말 현재 16개 자산 운용사에서 502개 종목이 운영 중이며 순자산 총액은 64조 원입니다. 코스피 대비 ETF 시가총액 비중은 0.1%에서 2.8%로 무려 28배가 성장했습니다. 코스피 대비 ETF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18%나 됩니다. 시가총액 2.8%를 차지하는 ETF의 거래 대금이 18%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사고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ETF는 7,700개 이상입니다. ETF의 순자산 총액 역시 2010년 1.3조 달러에서 2021년 2월 기준으로 8.1조 달러에 이르러 10년간 5배가 증가했습니다. 연간 18% 성장한 것입니다.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ETF 글로벌 시장의 68%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ET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ETF를 이용할까요? ETF의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ETF 초간단 이해하기. ETF의 조상은 인덱스 펀드. 펀드란 사람의 돈을 모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 펀드 매니저가 굴려주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펀드는 크게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200이나 S&P 500과 같은 주가 지수 및 국채, 금, 원유, 부동산 같은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입니다. 추종한다는 말은 해당 지수와 거의 같은 수익률을 통해 인덱스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여러 명 필요할 수도 있고 조사와 분석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의 운용 보수가 인덱스 펀드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인덱스란 우리말로 지수를 뜻합니다. 물가지수, 소비자지수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수의 사전적인 뜻은 물가나 임금 따위와 같이 해마다 변화하는 사항을 알아보기 쉽게 보기 위해서 어느 해의 수량을 기준으로 잡아 100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다른 해의 수량을 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하나의 항목을 중심으로 한 것을 단순지수,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한 것을 종합지수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도 주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코스피는 한국종합주가지수의 약자입니다. 코스피 200도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200개를 묶어서 만든 지수입니다. ETF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와 직접 투자 상품인 주식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펀드의 장점과 비슷하게 소액으로 분산 투자 가능하며 일반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저렴하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도 환매 수수료란 보통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수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요. 이는 펀드 운용 시 환매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며 장기 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펀드에 따라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높은데 증권거래세는 면제돼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TF가 보유한 종목을 매일 공시하기 때문에 운용도 투명합니다. 반면 일반 펀드는 3개월에 한 번 발행되는 운용 보고서에 보유 종목이 표시됩니다. ETF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유.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면서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품이라고들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첫째, 거래소가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상장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상품 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상장 이후에도 상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둘째, 상품 자체를 규제합니다. ETF가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지수의 최소 분산 요건 등을 통제합니다. 셋째, 운용을 규제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PDF를 매일 공개하고 운용의 결과로 산출되는 추적 오차라는 지표를 공개하며 인덱스 펀드로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통제합니다. 추적 오차가 심한 경우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을 통제합니다. 잘 분산된 ETF를 만들어 운용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때 잘못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원하는 수량을 매매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유동성 공급자라는 시장 참가자를 통해 올바른 가격에 원하는 수량의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활동을 통제합니다. 일반 액티브 펀드에는 이런 거래소라는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도 ETF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매매되는 펀드. 상장지수 펀드, 즉 ETF는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게 특정 지수의 가격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설계한 펀드인데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TF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 매매 시간, 매매 방법, 증거금률, 신용, 상하한가 제도, 결제 방법 등에서 주식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상하한가 제도란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이나 ETF 가격 움직임에 제한을 둡니다. 전일 종가의 30%를 상하한 선으로 해서 그 이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ETF의 매매 시간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참고로 일반 펀드의 경우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에 매수를 신청한 경우 당일 저녁 정해지는 가격 기준으로 매수됩니다. 그 외 시간에는 예약 매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TF의 결제 주기는
T 플러스 2일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내가 보유한 ETF를 팔면 현금으로 출금하는 건 2일 후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필요하여 출금할 계획이 있다면 최소 2일 전에 ETF를 팔아야 합니다. 펀드의 경우 종류마다 환매 일정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통상 3일에서 8일 정도 걸립니다. ETF의 종목명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품의 정보가 종목명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명을 이해하면 그 상품의 큰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별로 고유의 ETF 브랜드가 있습니다. ETF 상품명은 ETF 상품의 투자 대상, 투자 전략과 목표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ETF 브랜드 다음의 상품명에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기초지수가 표시됩니다. 기초지수가 선물인 경우 선물이라고 표시하며 필요시 레버리지 2배, 인버스 마이너스 1배, 인버스 2x 2배 인버스 등도 표기합니다. 합성 ETF는 자산 운용, 투자 위험 등의 특징이 실물 복제 ETF와 다르므로 합성이라고 표시합니다. 환해지형의 경우 환 노출형과 구분하기 위해 H를 표시합니다. H 표시가 없으면 환 노출형입니다. ETF를 만들어 운영하는 회사를 자산 운용사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ETF를 포함해 다양한 펀드를 만드는 곳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16개 자산운용사에서 502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운용 중입니다. 운용사별 상장 ETF 수는 총 502개이며 이 중 상위 7개 회사의 ETF가 480개로 96%를 차지합니다. 순자산가치총액 기준으로 상위 2개사가 77%를 차지합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상위 2개사가 8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두 번째로 많은 124개 ETF를 운용 중이나 순자산가치총액은 45.2%로 1위, 일평균 거래대금은 71.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131개로 가장 많은 ETF를 운용 중이지만 순자산가치총액은 31.6%로 2위, 일평균 거래대금은 16.9%로 2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위만으로 특정 자산 운용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자산 운용사의 상장 ETF 수, 순자산 가치총액, 일평균 거래 대금 등이 과도하게 적을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ETF를 고를 때 운용사별 현황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ETF의 장점 1.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대부분의 ETF가 한 주당 가격이 1만 원에서 2만 원, 채권 ETF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의 가격대는 자산 운용사에서 처음 설계할 때 결정됩니다. 주식형 ETF의 경우 최소 10개 종목 이상에 의무적으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한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도 ETF 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등 분산 투자 원칙에 충실합니다. 원자재 ETF처럼 단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투자 대상 자산이 기업 부도와 같은 신용 위험으로 갑작스러운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비용이 저렴하다. 2021년 4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 상장 ETF 총 보수는 평균적으로 0.32%이며
전체 펀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가장 비싼 ETF가 0.99%, 가장 저렴한 ETF는 0.012%로 국내 ETF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수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ETF도 매도할 때 주식처럼 매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0.013%에서 0.5%입니다. 그러나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 0.3%가 면제됩니다. 3.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다. 일반 펀드는 분기별로 자산 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반해 ETF는 일별 납입자 구성 내역을 통해 언제 어떻게 자산에 투자하는지가 매일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4. 실시간으로 매수할 수 있어 황금성과 유동성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때는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고시되는 가격 기준으로 오후 30분 이후에 신청하면 2일 후 고시되는 기준 가격으로 처리됩니다. 기준 가격은 매일 저녁 산출에 그 다음날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고시하기 때문에 오후 3시 30분 이전 신청분은 당일 종가로 펀드를 매입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때 오후 3시 30분이라는 시간은 한국 지역의 컷오프 시간, 마감 시간이므로 컷오프 시간 이후에 신청하면 1일 영업일이 더 소요됩니다. 컷오프 시간과 매입 기준가 적용일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컷오프 시간은 한국은 오후 3시 30분, 일본은 오후 3시, 그 외 지역은 오후 5시입니다. 5. 배당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ETF의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주식형 ETF의 경우 기초 자산으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배당을 실시하면 ETF는 해당 배당금을 모아 ETF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돌려줍니다. 물론 모든 ETF에 분배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여 수익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상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를 총수익 지수라고 부릅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분배금과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15.4%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별개로 외국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며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ETF의 초간단 이해하기와 ETF의 장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성일님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자 평범한 월급쟁이로서 20년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자로서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까 고민하고 공부해 왔다고 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책을 통해 배웠고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의 가치에 공감하며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 근무하며 많은 분의 투자 어려움을 돕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앱이 리치고라고 합니다. 저도 리치고를 통해 부동산 데이터 정보를 얻었었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입니다. 투자는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도 ETF에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